자, 지금까지 이런 어떤 그 공공시설에 대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개념적 정의와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더 일반적인 어떤 공공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공공부문에 의해서 점차 민간 부문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뭐 도로나 종합의료시설 같은 경우,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자도로, 민간자본 도로,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지자체나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어떤 민자도로가 있고, 민자철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민간 자본에 의해서 종합병원이 만들어지죠. 이런 부분들은 민간 부분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한 시설들, 또는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하지만 공익의 성격이 보다 더 강한 시설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예산이 없죠. 예산이라는 부분은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뭐 고령화,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 향상에 따라서 좀 더 복지 서비스 같은 다양한 더 들어가야 될 돈에 투입되는 재원들이 더 필요해지는 시점이고요. 그럼에서 반해서 우리가 교통 인프라 또는 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부분에서 이 예산 부족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적은 돈으로, 적은 예산으로 필요한 인프라, 시설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반 시설 또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경합성 또는 비경제성 부분을 얘기하죠. 돈의 수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경제성을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합한다, 서로 경쟁제죠. 경쟁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어지고,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죠?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공공은 적절히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합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공공재, 공공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사서, 그들이 돈을 사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는 계층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같은 분들한테는 어떤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시설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기반 시설 부분에서 사회적 형평성 부분을 제고해서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 대한 이 공공재의 투입 논리, 공공재의 필요성 부분은 비배제성입니다. 누군가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그 어떤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효과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외부 효과라는 부분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있는 근처에 있는 집들은 토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또 공원을 갖다가 공급을 했는데, 건설을 했는데, 설치를 했는데,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뭐 서울 시민만 돼, 아니면 고향 시민만 돼, 청주 시민만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의 시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 효과가 장기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만약에 이 외부 효과가 적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개발 이익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차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도로 건설이나 철도 건설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뭐 1년 만에 모든 것들이 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반 시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능 변경의 난이성, 어려움 때문입니다. 입지적 고정성과 고착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철도와 철도역이 많이 되는데 철도를 건설을 했는데 이거는 뭐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이거 치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치우는데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원래는 1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 노선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5만 명이 이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원래는 10분 간격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기반 시설에 대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합값 대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 주체 간의 대립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설은 뭐 좋은 시설이든 나쁜 시설이든 해모 시설이든 아니면 영향이 좋은 시설이든 어쨌든 대립 관계가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 가지고 입지와 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 시설의 성격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어떤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들 중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면서 외부의 불경제 효과가, 즉 외부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가를 하락시키거나 오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어떤 불경제 효과가 적은 기반 시설들은 민간 부분이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반드시 공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공재라고 정의를 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재와 민간재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도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적인 관점에서, 퍼블릭 굿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급되는 모든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실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시설물, 재화와 서비스는 또한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게 되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을 이루는 그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가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해서 적정한 가격, 균형된 가격에서, 균형점에 이런 가격에서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재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양을 소비하지만 비용 부담하지 않는 그런 시설 또는 서비스, 예를 들면 공기, 그죠? 공기는 모두가 많이 공기를 들이마신다고 해서 돈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매기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양을 소비한다라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돈은 안 내요. 또는 낼 수가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재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자가 비용 징수를 시도해도 소비자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에서 마찬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청주시의 공원을 어떻게 세종시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매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신분증 제시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방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인력을 갖다 두어가지고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굳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도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무임승차자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공재가 있고요. 앞서 얘기한 비경합성, 배제성, 그리고 집단 소비와 소득 재분배 기능이 탁월한 시설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소비하고 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민간재라는 것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무한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생산에 필요한 자본이나 노동력, 기술 등의 요소가 제한돼서 무한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시설이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제한성이라는 것은 공급이고요. 공급에 대한 유한성, 그리고 경합성은 수요에 대한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를 소비를 하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제성,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재, 프라이빗 굿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앞서 얘기한 어떤 시장 실패나 비배제성, 기경화성 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보다 더 강한 시설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와 민간재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외부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성이 긍정적이면은 외부의 경제가 있다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외부의 불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부성, 외부 효과, externality, external effects라고 얘기를 하고, 보면 생산, 소비, 분배 행위가 시장 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경제, 좀 더 의도하지 않은 양의 효과를 주는 부분은 가수원가 꿀농업, 우리가 사과나 배와 같은 가수원을 하는 그 농업을 하시는 분 옆에 꿀 농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꿀은 벌이 만들어내잖아요. 벌이 허니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꽃이 있어야 우리가 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나는 가수원이 목적이지 내가 꿀을 만들기 위해서 벌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옆에 벌을 키우는 사람은 그 가수원으로 인해서 플러스의 효과, 즉 보다 더 많은 꿀을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원, 도로, 철도 등 같은 어떤 시설과 주택 가격,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건 접근성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대부분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바로 주변에 만들어지게 되면, 건설이 되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이나 토지 가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의 효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외부의 불경제는 external diseconomy라고 해서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의 영향을 주는 것, 장례식장, 폐기물 처리 시설과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집 옆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대기오염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겠죠.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의 불경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External diseconomies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공공시설을 갖다가 보게 되면 공원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양가 질에서 사회적인 필수시설이라는 거죠.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삶의 일정한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되는 거고요. 환경오염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만들어내는 어떤 하수를 우리가 처리를 해서 공기 수질을 갖다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즉 그것이 양이 많든
개수가 많든 아니면 그 질 퀄리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이걸 민간에 내두면은 실제로 돈이 안 되는 시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재로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생활 기본 시설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일임할 경우에는 뭐가 발생을 해요? 독과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독과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경쟁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공급자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공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과 교육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인간 단위 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기본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입니다. 그렇지만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 경제 효과와 환수 및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외부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면 이걸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님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님비는 무슨 뜻이에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대에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들은 안 되라는 거죠. 폐기물 처리 시설, 하수 종말 처리장,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시설들이죠. 또는 뭐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 땅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핀피는 뭐냐면 제발 내 앞마당에 이것을 설치를 해줘. 이렇게 가져와줘. 요거는 외부의 경제가 발생하는 시설이라는 거죠. 요거는 자기네들은 아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어떤 토지 가격이나 어떤 가격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률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고 얼마만큼 환수를 갖다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엔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대한 님비 현상, 분명히 어떤 연구 논문들을 보게 되면 특수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요. 하락하지 않는다는 어떤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특수학교를 설치를 못하게 하는,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 오면 안 돼.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 동네는 안 돼. 내 집 옆에는 안 돼라는 부분. 그리고 또 뭐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례로 이제 YTN 뉴스하고 그래서 한번 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님비 여전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더라도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 때문에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동해의 특수학교가 공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반대 주민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동해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아침부터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앵커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한번 반드시 동영상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님비 현상에 대한 어떤 교도소,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교정시설이 오히려 우리 집 근처로 와줘라는 핀피 현상으로 바뀌게 된 사연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원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2015년 중단했던 교정시설 유치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3개 읍면동의 이 통장을 상대로 교정시설 건립의 찬반 의사를 묻는 질문에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통장들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바뀌고 이장들도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경제적인 측면이 또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갖다 줄 수 있는 동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화장장이나 아니면 장례식장 같은 거는 어디에 있어요? 같이 공원하고 같이 만들어져서 더 특별하게 유해하지 않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지하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고 지상부는 주차장이나 공원 아니면 체육시설들을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다 더 이득이 되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특히 또 쇠퇴하는 지역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런 어떤 경제 고용 성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정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즘에 또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좀 무식하게 혐오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주는 게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혐오시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더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유치전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또 경주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핀피 부분에 대한 얘기, 님비와 핀피, 뒤바뀐 님비와 핀피, 수원시, 하성시, 칠보산 하장장 건립 갈등 격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하시면 무슨 이유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TC 뉴스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칠보산 하장진 건립에 대해서 오히려 그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뀌어져 버렸네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님비 핀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술 발전과 공공재 영역 변화 부분에서 우리가 비배제성의 성격이 완화되는 경우, 우리가 스마트 톨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누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일정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끔만 하는 부분들이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세우지 않고도 요금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관리 및 규제도 우리가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런 공공재의 성격이 이제는 스마트 톨링이나 스마트 모니터링 같은 이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민간 영역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는, 민간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정 요소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공재와 민간재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공공재와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 왜 무엇이 공공재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 유튜브 강의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동영상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퀴즈로 제공을 할 테니까, 제시를 할 테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고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불편하시면 Can't be excluded, but more than it's
you get technical, you could say no one can use that specific section of highway while you're using it.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 세 개 동영상 반드시 봐주시고요. 앞서 얘기한 그 뉴스 동영상도 유튜브 동영상도 반드시 시청하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공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대한 님비와 핀피 현상에 대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